안녕하세요. 백혈병안내 TV 이은영입니다. 안기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백혈병안내 TV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백혈병 환우에서 환자분들이 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백혈병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그 앞 시간들에서 저희가 몇 차례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항암 치료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의 종류, 준비 과정,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면 조혈모세포 이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종류를 대표님이 오늘도 쉽게. 조혈모세포 이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로 완전 관해가 된 암세포가 없는 이제 그 조혈모세포를 채취해뒀다가 냉장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이제 이식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그걸 이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인에게 받는 게 누구에게 받느냐? 한국 사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특별한 유형으로 이제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그러니까 부모, 자녀, 형제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사촌 같은 개념인데 재대열 이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탯줄이라고 탯줄을 이제 모아서 거기서 조혈모세포를 따로 뽑아서 이제 다시 이식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환자 보호자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그냥 자가 이식, 동종 이식, 타인 이식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타인 동종, 가족 동종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정확하다는 표현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동종은 들어간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다는 거다. 자가가 아닌.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형제냐 아니면 타인이냐, 타인도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 뭐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을 진행을 해야 될 시기에 대해서도 좀 환자 보호자분들, 특히 환자는 치료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백혈병 진단을 딱 받을 때는 보통 혈액 검사를 하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골수 검사를 하잖아요. 골수 검사를 통해서 백혈병의 종류가 나오고, 그러면 뭐 림프 모구성이다, 골수성이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시작하는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된다, 아니면 괜찮다, 좋은 예후다, 뭐 이렇게 검사가 확정된 검사가 나올 때는 한 2주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 보통 우리가 앞 시간에도 했지만 그 치료 성적 예후라고 하잖아요. 예후를 판단할 때는 그 염색체 유형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2주 정도 걸리죠. 그리고 이 결과가 나와야지 그 담당 그 교수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감 있게 이제 항암 치료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꼭 해야 된다, 이제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까지는 좀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릴 필요는 있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가족들 마음이 이게 막 백혈병이다 그런 거 마르나르네 날벼락인데 그게 쉽진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조혈모세포 이식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조혈모세포를 막 하기 위해서 막 갈급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2주 기다려서 이제 그 담당 주치의께서 이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준비해도 전혀 늦지 않거든요. 안 해도 되는 예우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안내를 받았어요. 그럼 맨 처음에 할 일은 가족 간에, 그쵸? 가족 중에 형제를 이제 병원에 오라 그래서 그 HLA 조직 적합 방문 검사를 하죠. 그래서 100% 1차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의 조혈모세포로 이식을 받는 건데, 확률이 1차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 형제는 25%입니다. 그러니까 그 4명 정도 있으면 1명 정도 이제 될 수 있는 확률인 거죠. 네, 근데 4명 사형제가 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맞을 거야, 그거는 또 아니에요. 뭐 5형제, 6형제 있어도 아무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저는 오빠만 둘이거든요. 3형제인데 100% 일치했어요. 오빠 2명하고 저하고 100% 일치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평균적인 퍼센트이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가정이 있고요. 또 형제 간에 검사를 했는데 일치자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인을 알아보죠. 타인인데 타인은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하는데 보니까 2020년 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37만 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오, 굉장히 그 많잖아요. 정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래 30만 명 넘으면 90% 정도 네, 일치하는 그렇게 사람을 찾을 수 얘기하잖아요. 있다고 네. 했는데 실제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기증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50%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조혈모세포 기증을 거의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가 그 타이니식 했던 숫자가 한 5,400명 정도? 아, 네. 네,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 간에 안 맞았어요. 그러면 가족은 사실은 검사 채취 비용과 큰 부담은 없지만 타인은 조금 이식 조정료라는 비용이 조금 발생을 해요. 이 부분은 아직 보험이나 보험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의료비가 아닌 관계로. 그거 좀 쉽게 설명하면 그 병원에 가면 코디네이트가 다 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련 코디네이트가 있는데 일단은 형제가 없으면 타인을 찾을 때는 거기 전산으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검색 비용을 받는 데도 있고 받지 않는 데가 있는데 근데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항암 치료가 잘 돼서 이식을 해야 되는 단계다. 그리고 그 단계에 맞게 이제 이식이 진행될 때 그때는 720만 원 정도의 예, 조정 수수료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이제 기증자 10명이면 10명한테 다 연락해서 기증 의사를 최종적으로 묻고 또 나중에 실제 기증을 할 때 병원비나 그다음 각종 이제 뭐 채취 비용 그리고 뭐 이제 건강 관리해주는 비용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한 720만 원. 물론 그 비용이 높다 낮다 이제 논쟁은 있긴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뭐 아직 보험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720만 원은 재난지원비로 다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50%.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체가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타인식까지 알아봤는데 국내에 안타깝게도 국내에도 맞는 타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국을 찾아가죠. 그렇죠. 근데 외국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니까 그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해외에는 기본으로 최소 2천만 원에서 미국 5천만 원 정도. 그렇죠. 예. 그 나라의 병원에서 기증자가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그 발생하는 비용과 또 채취한 조혈모를 가져오는 비용. 항공을 타고 이 병원까지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러한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오히려 국내에서 받는 조혈모세포 이식 비용보다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보도 배꼽이 크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문제는 해외다 보니까 빨리 기증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사실은 의사 선생님도 해외 기증자 이식은 좀 꺼리는 편입니다. 사실 선택 못하는. 좀 마지막 단계. 아까 제가 국내 타인 그 다음에 해외를 말씀드렸었는데 국내에서 맞는 일치자가 없다. 조직 적합 항원이 일치하는 기증자가 없다. 그럴 때는 국외도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또 하나 있죠. 예. 사실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 형제간에 100% 일치하는 HLA 그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네. 그 부모 자녀 간에는 무조건 50% 맞거든요. 보통 있잖아요. 그 염색체가 엄마 아빠에서 반반씩 받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50% 맞아요. 근데 부모의 50% 맞는 그 조혈모세포로 이식을 해봤더니 치료 성적이 예전에 안 좋았는데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치료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그 보고에 의하면 그 동종 타인이식 우리나라의 타인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 조혈모세포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부모 치료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부모가 자녀 거를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 거를 받을 수 있고요. 50% 일치하는 형제 것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앞에 다 일치하는 게 없을 네, 때이지만. 맞습니다. 국내 그 반일치 이식과 해외 타인 이식의 뭐 이러한 성공률, 치료 성적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연구가 사실은 그렇죠. 좀 뇌카에서 그 연구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따라 의료진에 따라서 환자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의료진이 의학적으로 판단할 문제겠죠. 조금 더 중요한 이 부분,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반일치 이식도 보험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근데 조건이 조금 있죠. 1차적으로 가족 간에 일치하는 자가 없을 때
그 다음에 국내 타인을 조회해봤을 때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반일치 이식을 진행을 할 때는 그때는 보험 적용이 됩니다. 2008년도부터 이제 예. 가족 간 반일치 이식이 보험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좀 보험의 범위가 좀 좁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넓어지고 맞습니다. 있죠. 치료 환경이 전반적으로 백혈병은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치료 성적을 조금은 좀 보편적인 성적을 한번은 선호도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혈모세포 좀 이식.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어려워요. 일단은 그 100% 일치하는 그 형제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이제 이식하는 게 가장 치료성이 좋다는 그런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네, 내용이고, 맞습니다. 그 이제 아까 앞에 이야기된 외국인의 조혈모세포 이식과 또 가족 간의 이제 반일치식의 치료 성적에 네.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제대열 이식은 이제 소아의 같은 경우에는 좀 추진하고 있지만 성인은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양이 워낙 적으니까 두세 개를 네. 이렇게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소아는 하나만으로 가능하니까 좀 제대열 이식을 하는데 성인은 많이 하지 않는 정도. 네. 요 정도까지가 우리가 환자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는 이게 의료진의 의료진의 영향이고 이게 상황에 따라서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차선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가지 하고 싶은 네. 얘기 있는데, 그 조혈모세포 이식이 다른 이제 암과 백혈병을 좀 구분하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백혈병은 진단받는 즉시 말기 혈액암인데 이 백혈병은 조혈모세포 이식이라는 이것 때문에 50%는 완치가 하는 되고 겁니다. 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론은 우리가 백혈병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지 않고도 완치될 수 있는 예후가 있고,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되는 예후면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서 종국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조혈모세포 이식의 종류도 좀 늘어나고 치료 성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반일치 이식에 있어서도 이 부작용이 심했었어요, 전에는. 그렇죠. 숙주 반응이라고. 근데 점점 이게 좋아지고, 그렇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으나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게 의학의 발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혈모세포 이식의 성적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예. 예,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시간이 조금 무거웠던 시간인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 정보가 워낙 좀 중요한 부분이었고, 뭐 앞으로도 또 새로운 조혈모세포 이식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백혈병 한우의 TV를 통해서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혈병 한우의 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